1972년 11월 9일 충남 부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충남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그리고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하셨습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의 마지막 1년 2개월 동안 비서실장 역임하셨고요. 대전광역시청 중앙협력본부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등 여러 가지 직무를 거치셨고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팀장 그리고 박영선 전 의원 보좌관 등도 역임하셨습니다. 대전 유성구 의뢰 재도전을 결심하시고 계시던 와중에 이제 대전 서구로 갑으로 이제 바꿔서 지금 출마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고요. 뼈아프게도 2020년 총선 때는 이제 공천에 배제당한 좀 아픈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국회로의 진출을 하기 위한 지금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네. 프로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아프죠? 뭐 크게 뭐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한두 번 건들면 아픈데 자꾸 이렇게 만지다 보면 안 아파져요. 무뎌져요. 예, 무뎌질 필요도 좀 있어요. 네. 그 경제학을 전공하셨다가 네.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또 하셨거든요. 네네. 그렇게 정치 쪽으로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뭐 저 대학교 1학년 때 그 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위암 말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 됐을 때라서 병원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그 고등학교 하숙비가 한 10만 원 정도 할 때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아무도 이거를 그냥 가족의 책임으로만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런 현실이 좀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사회 문제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첫 해에 그 강경대 명지대 다니던 강경대 친구가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걸 계기로 학생운동에도 관심을 좀 갖게 됐었고 당시는 이제 학생운동이 거의 끝물이다시피 했던 상황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회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회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 아니겠냐.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고 싶었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럼 정치?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 인턴 제도가 없을 때예요. 근데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일종의 알바 개념으로 이제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박영선 의원 보좌관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그 청문회 준비 같은 것도 많이 하셨었죠 그때 당시에. 많이 했죠. 예, 뭐 예전에 그 박연차 회장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네네네. 있었었고 박영선 의원이 또 저격수 뭐 이런 그렇죠. 역할 그때 그 당시에 유명했죠. 보좌관 활동 하셨던 거였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어땠어요? 그 보좌관 활동 하시면서? 그 박연차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였는데 이제 박연차를 모른다고 이제 김태호 후보자가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밝히는 과정이었는데 당시에 사실 뭐 거창을 갔다 올 뻔도 했었고 거창 군수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때 거창에 있는 당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무슨 뭐 스폰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니까 첫날 하고 나니까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그 제보 전화죠.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청문회를 하면 제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그거를 다 들으면서 그 중에 진짜를 가려내야 되는데 거기서 힘들잖아요. 다 그럴싸하니까. 네. 근데 그거를 계속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박연차 회장이 갖고 있던 골프장의 주방장이 제보를 하신 거예요. 주방장이 조심해야 돼.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김태호 후보자가 거짓말하게 들통이 나서 낙마했던 사건. 낙마했죠. 근데 예전에 청문회 보면 그런 결정적 장면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 청문회는 그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문회 앞에서는 이제 뭐 다 보일 수 있는 건 아닌데 뒤에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 이제 국회의원 보좌를 했고 특히 이제 박영선 의원 보좌관 생활이 굉장히 좀 그 정치 활동에 있어서 그래도 큰 비중이었는데 사실 박영선 의원하고 허태정 시장하고는 연결고리가 딱히 같은 정당 말고는 안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보좌관 그만두고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다가 거길 갔어요. 네. 허태정 시장과 인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박영선 의원하고 했던 게 이제
최근 대한민국 20년 정치사에서 가장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금산법, 그러니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인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법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주가 조작 사건이었던 BBK 사건,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었던 효성의 비자금 사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김태우 청문회, 그리고 최근에는 그 최순실 청문회까지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저도 이제 제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영선 의원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다면 이제 정치를 한다면 대전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호롤단신 대전에 와서 도전을 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컷오프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허태정 시장이 제안을 하셨어요.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자네 나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나 뭐 이런 거. 이제 뭐 지역에서 국회 경험, 뭐 중앙정치 경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재풀이.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고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일을 해보자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좀 의외였던 게 그 당시에 사실 허태정 시장 비서실장 하기 전에 총선 도전 한번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컷오프 됐어요. 예, 좀 그때 그 당 중앙당인가 가서 뭔가 이제 이의 신청 같은 거 하려다가 얘기 듣고 나 나름은 이해는 한다고 나오는 인터뷰 한 적 있으시죠? 네. 침울한 표정인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가 어떤 그 시장 비서실장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또 국회 보좌관까지 하셨던 적이 예. 있으신 네.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니까요. 그 어떤 공동의 가치 또는 정치적 지향점 이런 게 같으면 사실은 같은 세력을 만들어 정치를 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 대전도 그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박영선은 둥지를 떠나서 대전에 왔을 때는 사실 대전에서 세력을 저 혼자 형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그것이 아마 그 컷오프 되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을 같이 형성하자는 것에 동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중앙에서 어쨌든 활동을 네. 하시다가 네. 대전에 처음 오셨을 때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대전의 어떤 정치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인상들도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뭐 대전에서 이제 어쨌든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낯선 네. 도시는 아닐 거고요. 그 대전의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박병석 의장님 또는 박범계 장관님, 뭐 지금 현재는 이제 다선 의원으로는 이제 그 조승래 의원님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의 정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거든요. 그 세력을 형성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대전의 정치권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건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대전의 정치인들이 개성이 그만큼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개인 플레이들을 했다. 개인 팀 플레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잖아, 예를 들어서 연봉 많이 주고 그 스타 플레이어들 잔뜩 있는 팀들이 우승할 것 같은데 보면은 네. 뭐 LA 다저스 뭐 이런 팀들 야구로 보면은 그렇다. 아니 근데 네. 그 어쨌든 정치력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는 지역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나오거나 최고 권력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대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다양한 활로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대전에서 떨어져 있었을 때 보시기에 대전의 정치력이 좀 약해 보이긴 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여야도 나눠져 있었고 그런 게 좀 있었죠. 저는 제가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화가 났던 게, 예를 들어서 19대 국회 때요. 네. 전반기 때일 거예요. 그 대전 출신의 강창희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고 박병수 의원이 그때 부의장이 됐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현수 막 다 붙이고 뭐 충청의 자랑, 대전의 자랑, 정치적 위상이 올라갔네. 뭐 그리고 또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 됐을 때도 마찬가지.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 됐을 때도 마찬가지. 근데 뭐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개인들은 영광을 얻었어. 지역을 인해 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역은 그걸로 인해서 뭐가 올라갔지, 위상이? 그 등치가 안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뭐 예산을 가져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대전시가 전체적인 전략을 잘 짜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좀 약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뭐 물론 지역의 차원에서만 볼 수도 있지만 전체 대한민국 정치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소홀했다기보다는 전체 정치 역할을 잘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지역에서는 그 역할에 맞는 그 뭐라고 해요 역할 배분을 잘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뭐 박병석 의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분이 이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하신 다음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 8명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 늘었나요? 현재 등록돼 있는 8명 맞습니다. 맞죠, 여야가, 8명. 예.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늘어날 것 같고 예비후보 등록하셨죠? 네, 했습니다. 예, 왜 대구는 서구 갑으로 출마지를 정했어요? 사실은 뭐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은 현역 의원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현역 의원이 불출마했다는 거는 그 지역에 사실은 신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 이런 게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심판과 이재명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 창출 이런 것들이 정권 창출에 그 초석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허태정 시장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그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제 장이 열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도전을 그쪽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생각보다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 도전을 하고 있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용수 수석, 네. 그 뭐 박병석 의장을 20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보좌했던 예, 그 분은 박병석 의장께서 이제 나 얘기를 좀 이렇게 그 조언도 많이 하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걸로 봐서는 박심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들고 그리고 또 장종태 네. 전 서구 정장 인지도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가장 후보들 가운데 좀 높고 어때요? 불리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많이? 일단 뭐 그 두 분이 박병석 의장님하고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박병석 의장님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선출되기를 바라시는 입장이고 그 지역에 이제 소위 이제 박심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 중립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미 그 지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국에 이제 이 선거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정치력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심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심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역량 있는 사람인지 이걸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뭐 저도 충분히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참 들어오시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앞에 꽂고 계신 네. 이재명과 함께 안필용이라는 저 문구 저 뭐라고 부르죠? 하여간 약간 부르치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서구갑 같은 경우 아까 8분이나 예비후보 등록이 됐고 근데 이제 저 이재명과 함께라는 말이 저는 약간 의미심장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기치를 내세우는 것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혹시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구갑에서 이재명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쓰는 게 저밖에 없거든요. 후보가.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로부터 촉발된 검찰 독재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어려워진 민생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걸로 귀결되냐면 현재 이재명 대표를 그 핍박하는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를 핍박하는 그런 형태로 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과 그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는 것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민주당의 후보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전 서구갑에 일단은 출사표를 던지셨으니까 서구갑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전시에 있을 때 보니까 대전의 도시 축이 원래는 이제 둔산을 개발하고 도안을 개발하고 그리고 노은을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정이 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도안 개발이 늦어지면서 노은을 먼저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축이 약간 유성 쪽으로 넘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도안을 개발하면서 그 도안 개발 전에 관저동이 개발되면서 도시 축이 약간
서구 쪽으로 좀 옮겨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도안이나 이쪽으로는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고, 물론 그건 이제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도로는 잘 돼 있는데 대중교통은 좀 약하고, 그리고 이제 서대전 IC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교통 정체가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원도심에 가까운 도마동, 변동, 가장동, 괴정동, 내동 이쪽 부분은 이제 도시 개발이 좀 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이 만약에 그 서구 갑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된다면은 그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좀 해보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서대전 IC 같은 경우 이제 교통 정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를 위하는 도로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전용으로 이제 따로 빼내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카풀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통 정체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지금 트램이 뭐 예전부터 계속 그 논의가 됐는데 트램 지선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건 대전시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지역의 버스 노선이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전역 쪽으로 나오는 노선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죠. 그런 걸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저희가 많은 분들 인터뷰를 하는데 네. 생활 밀착형 대답이 생활 확실히 밀착형. 네. 지역 얘기를 네. 물어보셔서 예. 그런 비서실장을 거죠. 또 네. 하셔서 그 현안에 대한 예, 부분이 그러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거시적인 얘기 너무 하면은 사실 네.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변호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 네. 그 뭐 없어요? 네, 또- 아, 없으면 이제 지금 한번- 보내드려야죠.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네, 그리고 가시죠. 네. 네, 이재명과 함께 정권 창출이 저의 슬로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꼭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